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걷기를 멈추는 게 좋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30년 넘게 무릎 질환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위해 걸으세요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은 걷기 때문에 무릎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내용은 한국인 무릎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된 결과입니다. 걷기는 건강한 사람에게 적합한 운동이지 아픈 사람을 위한 회복 운동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릎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걷기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박영자님은 의사의 권유로 하루에 1시간씩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퇴행성 관절염이 30%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걷는 걸 멈추고 오늘 알려드릴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무릎 상태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계단만 봐도 두려웠는데 요즘은 손주랑 놀이공원도 거뜬히 다녀와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쉬기만 해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참으며 무리하게 걷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효과적인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2세 김정숙님은 이 방법 덕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통제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매일 단 5분, 잠깐의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릎은 그냥 쉬게만 해서는 나아지지 않고 무턱대고 걷는다고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걷는 것이 언제나 최선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만 보는 꼭 걸어야 해요. 매일 30분은 걸으세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사도 한의사도 건강 프로그램도 걷기를 최고의 운동이라 말하곤 하죠. 하지만 2023년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던졌습니다. 60세 이상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 68%가 걷기 운동으로 인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절 전문의 김태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운동을 권하는 건 모든 환자에게 같은 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7세 이정숙님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를 실천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 안쪽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선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걷기 운동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아끼려고 한 일인데 되려 상하게 만들었다니 참 허망했어요. 무릎은 체중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딥니다. 몸무게가 60kg인 분이 걸을 때 순간적으로 무릎엔 2톤에 가까운 압력이 실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치 2톤 트럭 한 대가 무릎 위를 누르는 것과 비슷한 압력입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천 번 반복된다면 무릎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문제는 연골이 얇아지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 충격이 그대로 무릎을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국립관절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연골이 10%만 얇아진 상태에서도 1시간 걷기 운동은 연골 손상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그 결과 무릎은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 통증의 악순환입니다. 65세 정영호님은 통증이 무서워 운동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무릎 주변 근육이 30% 줄었고 통증은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럼 진짜 해답은 무엇일까요? 무릎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하체를 튼튼히 만드는 전략적인 운동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운동으로 70세 김명자님은 3개월 만에 무릎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 알고 계셨나요? 어떤 운동이든 시작하기 전에 이 3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30년 동안 5만 명 이상의 관절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실제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들도 이 내용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체중의 법칙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최대 35kg의 하중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10kg이 늘었다면 무릎은 350kg의 부담을 더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체중 조절이 어떤 치료보다 먼저 고려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71세 김영철님은 무릎 통증으로 20년 가까이 고생했습니다.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영양사 도움을 받아 6개월 동안 7kg을 감량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안 먹는데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렇게 가벼운 무릎은 처음이에요. 둘째는 습관의 법칙입니다. 무릎 손상은 운동 중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쪼그려 앉아 화분을 손질하거나 소파에 깊이 파묻혀 TV를 보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 때 무릎엔 계속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런 행동들이 매일 반복되면 연골에는 미세한 손상이 쌓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등산입니다. 산을 내려올 때 무릎엔 체중의 7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압력이 실립니다. 60kg인 분이 산을 내려올 때 무릎은 600kg 가까운 충격을 받는 셈이죠. 65세 장미숙님은 매주 산에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운동한다고 산에 간 건데 그게 무릎을 망칠 줄은 몰랐어요. 셋째는 근육 방패의 원칙입니다. 무릎 통증의 대부분은 근육 약화에서 시작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10%만 강화되어도 통증은 3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릎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인 둔근입니다. 76세 박정희님은 무릎 통증으로 10년 넘게 진통제에 의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전문 클리닉에서 8주간 근육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약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정말 삶이 바뀌었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은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해답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나 치료를 받아도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습니다. 체중을 관리하고 일상 습관을 돌아보고 근육을 강화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는 황금 삼각형입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워주는 준비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도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 회복을 위한 운동, 시작 전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무릎을 깨우는 특별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운동을 시작하다가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릎이 뻣뻣한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건 겨울철 차를 예열 없이 몰고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65세의 장명자님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걷기도 조심스러웠던 그녀는 TV에서 본 스쿼트 운동을 따라했다가 무릎 통증이 훨씬 심해졌고 일주일 동안 진통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스쿼트를 했더니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그 뒤로는 운동이 무섭기만 해요. 장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운동 후 악화입니다. 더 아플까봐, 도리어 상태가 나빠질까봐 시작조차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준비 운동을 통해 이런 걱정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동작은 서서 무릎 천천히 들어올리기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 안의 관절액이 연골 표면에 고루 퍼지게 만들어 마찰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윤활 작용을 유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무릎 관절의 마찰이 4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쪽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균형이 어려우시면 벽이나 의자를 짚고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좌우 번갈아 10회씩 하루 3번만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8세 김순자님은 이 동작 하나로 20년 동안 느꼈던 무릎 뻣뻣함이 2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 몇 분간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바로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 운동은 앉아서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이 무릎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발목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충격이 그대로 무릎에 전달되기 때문에 발목의 유연성은 무릎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목 유연성이 10%만 향상돼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서 다리를 뻗은 뒤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을 곧게 펴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3세 박영수님은 이 스트레칭을 하루 2분씩 실천한 뒤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쑤셨는데 이제는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효과를 내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두 가지 준비 운동은 간단해 보이지만 무릎 주변 환경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관절의 순환을 촉진하고 연골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도와주며 긴장된 조직을 풀어줍니다. 무릎 통증으로 일상이 불편하셨다면 운동은 이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3에서 5분 무릎 건강을 되찾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한 첫걸음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특급 운동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병원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70대 어르신도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해지면 일상 속 모든 움직임이 두려워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마트에서 장 보는 일도 쉽게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걷기를 포기했다고 해서 근육 강화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72세 박영자님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무릎 통증이 심해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발을 모아 올라가야 했던 그녀는 운동은 저한테 무리예요라며 처음엔 자신 없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운동인 엎드려 다리 들어올리기를 알게 된 뒤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잡이 없이도 계단을 오를 수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 묵었던 걱정이 사라진 듯한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엎드려서 다리 들어올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 생체역학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 근육이 10%만 강화되어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28%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로 이 근육이 튼튼해야 걷거나 설 때 충격을 덜 받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려 5초간 유지한 뒤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포인트는 빠르지 않게 천천히 움직이며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2세트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7세 김영국님은 이 운동을 3주간 꾸준히 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간단한 동작이 진짜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운동은 옆으로 누워 다리 들어올리기입니다. 이 동작은 여성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고관절 근육과 중둔근을 강화해 줍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무릎 안쪽 연골이 반복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45도 정도 들어올려 2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므로 처음엔 높이보다 안정감에 집중해 주세요. 좌우 각각 12회씩 2세트를 추천드립니다. 69세 이미경님은 이 운동 덕분에 허리 통증까지 함께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허리 둘레도 3cm 줄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세 번째 운동은 의자를 잡고 하는 정적 스쿼트입니다. 일반 스쿼트는 무릎에 부담이 크지만 이 변형된 방식은 안정적으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은 무릎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대퇴사두근을 최대 80%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을 약 45도에서 60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15에서 30초간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15초부터 시작해 점점 시간을 늘리며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5세 정승호님은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운동을 2주간 매일 3세트씩 실천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1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 세 가지 운동은 모두 누워서, 앉아서 또는 의자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큰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걷기 어려운 분들도 걱정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일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중 통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입니다. 잘못 대처하면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어서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픈 건 괜찮아요. 운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오셨지만 무릎만큼은 예외입니다. 무릎은 절대 참으면 나아지는 부위가 아닙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이미 관절, 연골, 인대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이어가다 보면 작은 미세 손상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68세 김용기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군인 출신인 그는 평생 참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오셨고 스쿼트 100개쯤은 거뜬하죠 라고 하실 정도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릎 앞쪽에 찌릿한 느낌이 들었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겼다가 결국 무릎이 심하게 붓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연골 파열. 몇 년만 더 일했다면 인공관절 수술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느낀 등골이 서늘했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운동은 완전히 멈춰야 했습니다. 그때 멈췄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그의 한마디에 후회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무릎 통증에는 꼭 구분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참아도 괜찮은 통증과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통증. 이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도 무릎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아도 괜찮은 통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이 당기는 느낌. 둘째, 운동 후 다음날 느껴지는 가벼운 근육통. 셋째,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느껴지는 일시적인 뻣뻣함. 절대 참지 말아야 할 통증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알아두세요. 첫째, 무릎 안쪽이 찌릿하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 둘째, 무릎을 굽힐 때 딱 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불편감. 셋째, 운동 중 갑자기 시작되어 멈춘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 넷째, 무릎이 붓거나 뜨거운 느낌이 나는 경우. 75세 박순옥님은 이 기준을 배운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몸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그녀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얼음찜질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1년 넘게 통증 없이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통증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다음 날까지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관절입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자동차도 경고등이 켜지면 바로 점검하듯 우리 몸의 신호도 그만큼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강한 운동이란 더 세게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71세 이영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아파도 참고 계속했어요. 그러다 반월상 연골을 다쳐 수술까지 했죠.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멈추고 쉬어요. 그 덕분에 오히려 더 오래 운동할 수 있게 됐어요.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다는 건 지금 멈춰달라는 뜻입니다. 멈출 줄 아는 지혜, 그것이 진짜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무릎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와 단 5분의 실천이 가져온 변화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변화는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한두 번 한다고 달라질까? 이미 망가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처음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목격한 변화들은 그 어떤 연구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든 것만이 아닙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에 힘이 생기고 생활 속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분들을 저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3세 박순자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시장을 가는 길에 벤치에 두세 번씩 앉아 쉬셔야 했습니다. 웃음도 자신감도 잃은 채 지내셨고 집안에서도 무릎이 아플까봐 자꾸 움직임을 줄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손자들이 온다고 해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아이들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 걱정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소개해드린 무릎에 부담 없는 엉덩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엎드려 다리 들기 10초도 버티기 어려웠지만 하루 5분, 일주일에 3번씩 천천히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오늘은 한 번도 안 쉬고 시장까지 다녀왔어요. 2달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스 타고 외출도 하고 손자랑 공원도 다녀왔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통증이 줄어든 것도 감사했지만 가장 먼저 바뀐 건 내 마음이었어요. 두려움 대신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게 제 삶을 바꿨어요. 78세 김영호님은 무릎 통증으로 10년 동안 골프를 포기하셨던 분입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라는 말이 그분의 마음을 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의자를 잡고 하는 정적 스쿼트와 엎드려 다리 들기를 꾸준히 하셨고 3개월 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9홀만 조심스럽게 쳐봤어요. 그런데 통증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18홀도 완주합니다. 친구들이 다들 놀라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정도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이 나아진 것도 기쁘지만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게 더 큰 선물이에요.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81세 이명호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두려웠어요. 더 나빠질까봐 겁났거든요. 하지만 하루 5분씩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운동을 시작하셨고 조금씩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요양원 입소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지금은 생활 전부를 혼자 할 수 있어요. 장보기, 빨래, 요리까지요. 다시 제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의지나 대단한 체력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꾸준히 무리하지 않게. 그 단순한 원칙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0대 이후에도 근력이 30% 이상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회복하려는 힘을 발휘합니다.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계단이 두렵지 않아지고 외출이 즐거워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몸의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조금씩만 움직여 보세요. 그 꾸준함에 몸은 분명히 응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릎에 부담 없이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조차 힘든 분들에게 그 말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도 어려운데 운동까지 해야 한다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꼭 걷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걷지 않고도 무릎을 보호하면서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운동처럼 엎드리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운동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달라지는 내 몸을 느끼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편해지자 외출이 즐거워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운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무리하지 않고 계속 실천했을 뿐입니다.
운동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버텨내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은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내 몸에 맞는 속도로 아프지 않게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함께 나눠주세요. 이제는 염려 대신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걷는 대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고마워요라고 말할 그날까지 우리 함께해요. 하루 5분 내 몸을 돌보는 그 시간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을 붙잡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